경희대 치의과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제 1차 합격을 했고 그리고 수능도 마감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까지 맞춘다는 가정에서 이제 마지막 관문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경희대 네온 르네상스 면접은 12월 달에 매년 진행되어 왔습니다. 가장 늦게 있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면접을 준비해도 절대 여러분이 늦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해서 면접장에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경희대 치의에 관련해서 히포메디에서는 매년 모의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경희대 치의과 네온 르네상스 전형 면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희대가 2022학년서부터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다 보니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을 했는데 수능 최저 일부 못 맞힌 학생들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1단계 합격하고 수능 최저 맞췄다고 하면은 보다 더 면접에 몰입을 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그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보다 있는 상태에서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결국은 면접에서의 가능성은 더 당연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치의과를 준비하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초 합격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치의과 정원은 상당히 많죠. 40명입니다. 엄청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치의과 기준으로 정시보다는 수시고 수시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경희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인 만큼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배수면 원래 120명인데 120명 중에서 일단은 3배수 들어갔지만 수능 최저 못 맞힌 학생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2022학년도는 불수능이어가지고 좀 그런 변수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입니다. 경희대 네온 르네상스 전형 면접은 여전히 2022학년도까지도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랑 그리고 학생부의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심층 면접으로서 다른 대학에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희대에서는 쓰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희대 치의학과 면접에 있어서 변별력 있는 것은 출제 문항 방식 면접입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을 기반으로 한 면접, 그리고 공통 문항 면접, 그리고 개별 서류 확인 면접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출제 문항 방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대개 이제 흔히 말하는 제시문이고 제시문이 2개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2개 정도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일단은 문제가 주어진 기준으로 해서 답변 준비를 해서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추가 질문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문항을 통해 가지고 특히 2021년도 기준으로는 코로나 백신의 인체에서의 어떤 작용 과정을 물어보는 구체적인 학업 역량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문항이 있습니다. 공통문항은 사실은 제시문과 관계없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서류 확인에서 서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졸업 후 진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의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장단점을 포함한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이죠. 그래서 3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제시문 문항에 대해서 처음에 매우 신경 쓰이고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좋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시문 문항은 적응력이 금방금방 생깁니다. 그런데 학생부나 자소서 기반 면접 부분 것의 확인 면접 부분 것은 사실은 해대해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꼬리에 무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돌발 질문, 압박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교과 능력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준비를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공통문항이 우선 잘 풀려야 됩니다. 지원 동기라든지 학업계획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에 그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서 평가 요소는 2가지입니다. 바로 인성과 전공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의 그와 같은 요소들, 전공 적합성의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창학 이념 적합도, 노력, 기상, 협동 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이 경희대 가면은
조영식 박사 예전에 설립자가 했던 이제 창학 관련되는 이제 그러한 경희대의 설립 이념이 있습니다. 밝은 사회 운동이라든지 또 세계 평화라든지 관련되는 부분 거 확인해 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성 부분 거니까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의대 면접에서 많이 확인하는 내용들이죠. 전공 적합성에서 전공 적합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 탐구력,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 거 측정하는 것은 의대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요소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전공 적합성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선 출제 문항 방식 면접, 흔히 말하는 이제 제시문 기반 방식의 면접이 과연 어떻게 출제되어졌고 어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것의 문제 구성으로 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고 추가적인 면접관의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문은 두 개 제시문항인데 첫 번째 제시문항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이렇게 공통문항입니다. 사실은 의학 계열과 같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문항 면접 첫 번째 문제일은 코로나19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백신 개발이 보통 이제 5년 정도인데 1년 미만의 연구 및 시험 기관을 통해 더구나 FDA에서 긴급 승인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백신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긴급 승인된 백신의 취약점이 문제인지 긴급 승인된 화이자 백신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긴급 승인된 다국적 제약회사 어떠한 백신의 얀센 백신의 아니면 모더나 백신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상해 보세요. 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문항 1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백신 작용 원리 부분 것에 대한 이제 그 부분 것을 물어보았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또 기본적으로 답변을 잘할 수 있겠지만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와 같은 생명과학에서 배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을 기준으로 해서 학업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 1번과 같은 그런 유형입니다. 백신 작용 원리 부분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고 두 번째 질문 내용은 긴급 승인된 그와 같은 백신의 취약점 이 두 부분 거에 대한 제시문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우선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일단적으로 제시문 하나에 질문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백신 작용 원리 부분 거 그리고 긴급 승인된 백신의 취약점 부분 거 관련해 가지고서 자신이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그와 같은 답변은 규모 있게 답변해야 됩니다. 1분 이상 반드시 부연 설명까지 더불어서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추가 질문이 이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에서 제시한 추가 질문 부분 것은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시오. 이제 요 부분 거가 추가 질문으로 이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추가 질문으로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서 진행되고자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국내 의료계 및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 두 가지의 추가 질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첫 번째 내용은 다름 아닌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점 이 부분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와 같은 질문으로서는 결국은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냐 이건 위기긴 위기죠. 근데 위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위험하면서 또한 그 자체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기회되는 요소의 두 가지 부분 건데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그와 같은 기회, 영향 요 부분 거랑 의료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인데
위험하면서 기회인데 기회로 보는 거죠. 기회로 보니까 바로 뭐야? 긍정적인 영향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설명하고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에 적합하게 답변을 할 학생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 의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분명히 이 면접관이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거에 대해서 답변들이 좀 후기를 보면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관련 산업 부분 것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팬데믹의 이와 같은 상황이 비대면 관련되는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비대면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부연 설명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비대면 산업 활성화 부분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범위가 좁아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서 면접관이 질문했던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얘기했지만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비대면 산업이다라고 해놓고 비대면 산업 중에서 비대면 원격 진료의 발전을 촉구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 것으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비대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후기를 제가 봤는데 그 부분 것은 범위를 벗어난 답변이 됐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최적적으로 답변을 해가는 그와 같은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답변인데 이 부분 것은 모범 답안이라기보다도 어떤 사례 답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 다음에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요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의료계에 관련되는 영향 한 가지 답변하고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답변하는데 둘 다 뭐야? 긍정적 영향만 답변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의 원인, 확산 경로, 진단, 증상, 치료, 예방, 공공의료에 대한 막대한 지식이 축적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향후에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혹은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남아공발 감염 오미클로가 이제 지금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이 기존의 코로나19에 대한 그와 같은 부분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감염병과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 것에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이걸 얘기해도 되고 또 다른 부분 것은 기술 혁신을 앞당기고 있다. 언테크 상황에서 온라인 부분 거 이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계에 한정이 하죠. 의료계에서도 원격 진료를 요구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의료시장 개척 및 선도할 수 있다.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부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사례입니다.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름 아닌 새로운 감염병 혹은 팬데믹에 대한 집단 지성의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 주면 되겠죠. 또 다른 학생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의료 기술에 있어서 의공학의 원격적인 측면의 기술력이 월등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부연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의료 관련 산업 부분 거에 대한 사례 부분이에요. 의료 관련 산업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방역 산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구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제시된 부분 것의 내용을 보면은 대표적인 이제 의료 관련 산업으로서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전쟁 그리고 치료제 부분 거 그래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관련되는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뭐 그로 인해 가지고 백신에 대한 인류의 적응력을 키워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료 관련되는 산업이죠. 또 방역 관련되는 산업의 예를 들어도 이제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되는 산업, 또 방역 관련 의료되는 제품, 이제 이런 부분들 것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뭐 대단하죠. 그래서 특히 뭐 화이자가 1분의 수익이 뭐 150만 원씩 이렇게 뭐 1초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영향 기준으로 했었을 때 코로나19의 방역 관련 의료 제품의 그와 같은 기술 개발, 기술 혁신 이것이 감염병 진단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랑 방역 관련 산업으로 인해서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샘플 문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와 같은 답변 일시 참고로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준으로 좀 전체 내용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항, 첫 번째 제시문 문항은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제시 문항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것도 역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을 주고 나는 주치의로서 자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 간 돌봄을 권할 것인지, 진행하는 질병 경과상 결국 피할 수 없게 될 요양시설 입소를 지금부터 권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지원자가 나라면 어떤 권고를 할 것이고. 이거는 다른 대학의 MMI의 상황형 면접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알츠하이머 디지스, 알츠하이머 질병과 관련된 그와 같은 진단을 받았었을 때 이 부분에 그런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뭐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로서 물어봤습니까? 나는 이 환자의 주치의로서. 두 가지 중에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전형적인 MMI 면접 문제죠. 자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 간 돌봄을 권할 것인지, 요거 하나랑, 아니면은 요양시설 입소를 지금부터 권할 것인지, 가족 간 돌봄으로 이 치매 환자의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시설 입소를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권고를 가족들에게 줄 것인지, 보호자들에게 줄 것인지, 이 부분 것을 선택해 주시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례 답안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이, 즉 보호자들이 바로 스스로 가족 간 돌봄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환자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혼자 지내겠다. 이렇게 이제 환자가 의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족 간 돌봄을 추천을 했는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죠. 또 반대로 요양시설 입소를 권했는데 치매 특성상 점점 악화되어 나중에는 자녀도 분간할 수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자녀를 분간 못하는 경우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이때 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여러분의 그와 같은 판단력이 요구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예시 모범 답안 부분이고 사례 답안 부분들이죠. 이 부분 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내가 생각했던 답변이랑 가족 간 돌봄이랑 요양시설 입소를 통한 거에 대한 사례 답안, 그리고 추가 질문에 대한 사례 답안, 이런 부분 것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은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경희대 의학계열 뭐 이 부분이 꼭 의예과, 치의과, 그리고 또 한의학과 공통적으로 나왔던 제시문 기반, 출제 문항 기반 면접입니다. 물론 이거 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시문 기반 그리고 공통문항 기반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제시문 기반 면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공통 문항 그리고 또 서류 확인형 문항 종합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희대 치의학과 관련해 가지고서 네오르네상스 면접 과정을 히포메디에서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경희대 치의학과 목표 최초 합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주고 물론 최초 합격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추가 합격이 여러 차례 있으니까 여하간에 합격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져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희대 치의학과 수시 면접에 대해서 히포메디에서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